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두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짐도 미련도 해명도 없이 그냥 문을 닫고 걸어 나간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실제로 그걸 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는 집에서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흔한 신파도 아니고 복수극도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들으시면 아마 이 말이 하고 싶으실 겁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5초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서연 씨는 35살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잘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집안도 번듯했습니다. 서연 씨도 처음엔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새 출발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챕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야 할 텐데.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기대보다는 평가에 가까웠고 환영보다는 조건에 가까웠습니다. 서연 씨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낯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집안일은 기본이었고 명절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따로 외워두고 몸이 안 좋으시다는 연락이 오면 퇴근 후 바로 달려갔습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살림도 챙기면서 시댁 행사도 빠지지 않으면서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며느리 노릇 잘한다.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칭찬이 얼마나 서연 씨를 올가매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직 부족하다. 처음엔 뭔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싶어서 더 노력했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늘렸고 목소리를 더 낮췄고 웃음을 더 자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서연 씨 스스로도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가 보다. 더 해야 하나 보다. 그 생각이 서연 씨를 가장 오래 올가맨 함정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연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보다 남편의 무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 씨에게 모질게 대할 때 남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참아. 그 말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서연 씨가 남편에게 원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큰 소리를 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내 편이야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참아.
그 두 글자가 결혼 생활 내내 서연 씨에게 주어진 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이 시작된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었고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해지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당연한 듯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새벽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하고 퇴근 후 돌아와 약을 챙기고 씻겨드리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 사이 직장 업무도 밀리지 않으려 점심을 굶어가며 일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은 마침내 전혀 다른 형태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퇴근 후 장을 보고 시어머니 식단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나가. 서연 씨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몸이 안 좋으셔서 화풀이를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냥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그 순간 서연 씨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은.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은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해주기를. 그 한마디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잖아. 그냥 좀 참아. 그 말이 서연 씨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의 설렘,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던 날의 어색함, 부족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당혹감, 그 말을 만회하려 더 열심히 했던 날들, 남편에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다가 참아라는 대답을 들었던 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던 수십 번의 밤들, 그리고 지금 이 밤, 서연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조용히 챙겼습니다. 화장품 몇 가지, 속옷, 계절 옷 두어 벌,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 하나, 가방 하나였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일어나기를, 이름을 부르기를, 어디 가냐고 묻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서연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조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연 씨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서연 씨는 오래된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보낸 뒤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 창문 하나 달린 작은 방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치르고 나니 통장 잔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초라한 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참아라고 말하지 않는 공간.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서연 씨는 첫날 밤 그 좁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혼자가 되니까 비로소 쏟아졌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실컷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평범한 골목 풍경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인.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냥 살면 되는구나. 남편과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연락이 없었고, 사흘째 되는 날 남편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어디야? 물음표도 없는 짧은 세 글자였습니다. 서연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들어와?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연 씨는 그 침묵을 걱정이 아닌 확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증명해 줬습니다. 서연 씨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하게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만 들으며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 없이도 걷게 되었습니다. 그냥 발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으며 그렇게 걷는 시간이 서연 씨에게는 치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서연 씨가 달라 보인다고 했습니다. 뭔가 더 편안해 보인다고,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서연 씨는 그 말이 신기했습니다. 스스로는 아직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보기엔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는 게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힘들어도 표정을 관리해야 했던 날들, 속이 무너져도 웃어야 했던 날들과 비교하면 지금의 그녀는 훨씬 자기 자신에 가까웠습니다. 서연 씨는 그 무렵 오래 묵혀뒀던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 전부터 그 재산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 후 한 번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싫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온 지 5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핸드폰에 시어머니 번호가 떴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번호였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았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낮고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다. 다시 들어와라.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우리도 반성했다. 다시 한번 가족으로 지내보자. 전화를 끊고 서연 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수년간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다니. 그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서연 씨는 곧장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자를 보며 서연 씨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그 문자 한 통에 흔들렸을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이 녹아 그래, 다시 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 씨는 달랐습니다. 서연 씨는 그 문자를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서연 씨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 씨는 부모님 유산과 관련된 부동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혹은 오래된 지인 중 누군가를 통해 시댁 쪽에 닿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건물 2채와 토지, 그리고 적지 않은 금융 자산. 서연 씨가 수년간 조용히 숨겨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서연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원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평소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늘 바쁘다던 그 시누이가 목소리에 한껏 친근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서로 좋게 지내요.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셨어요. 서연 씨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필요 없으실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매듭 하나가 스르르 풀리는 것처럼. 전화를 끊은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좋아하는 파스타 집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와인도 한 잔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거리가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웃으며 대화하는 친구들. 서연 씨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살. 서연 씨는 이후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을 조용히 재정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정리하면서 법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었고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흔들릴 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던 그 현관문 앞을.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때 나왔잖아. 이혼이 완료된 날 서연 씨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을 임대해 플라워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좋아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그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걸 사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강생들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처음엔 주변 지인 몇 명이었다가 입소문을 타며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꽃을 다듬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강생들과 웃고 떠들고 가끔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조용히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그 공간이 서연 씨에게는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후 클래스를 마치고 혼자 정리를 하던 서연 씨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 서연 씨는 그 얼굴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아, 이게 내 얼굴이었구나. 결혼 생활 내내 잊고 있던 자신 본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사실 재산도 반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아무도 붙잡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변하면 내 삶도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서연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걸 말해줍니다. 상대가 변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한 사람을 지우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그 이름에 물음표를 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연 씨는 그 용기를 작은 가방 하나로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서연 씨처럼 그냥 참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온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선택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연 씨의 인생이 그 작은 문 하나를 열고 나서 시작되었듯 당신의 진짜 이야기도 어쩌면 지금부터일지 모릅니다. 오늘 서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혹은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